내 감정은 나의 것. 상대방은 내 안에 뭔가를 건드렸을 뿐이다.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생긴 감정은 내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마치 내 감정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큰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재 겪고 있는 감정은 내 감정이다. 내가 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실 내 불행이 남의 탓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보다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한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나 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인간 앞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론 섬뜩하고 한편으론 불쌍한 느낌이 든다. 섬뜩한 느낌은 이들의 분노 때문이다. 분노는 분노한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 자해, 살인 등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한다. 불쌍한 느낌이 드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때문에 평생 해를 당하고 살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화난 사람으로 생을 마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을 온통 분노로 불살라서 분노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다니 얼마나 불행하고 어리석은가.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결정은 결국 본인의 삶을 파괴한다. 화가 나고 분노한 감정은 결국 내 것이다. 상대방의 자극에 의해서 화가 난 것이기 하지만 상대는 자극을 했을 뿐 화가 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내 안의 분노, 열등감, 외로움 등이 건드려지면서 화가 난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여유로울 때는 화가 덜 난다. 화를 내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자극을 준 사람을 비난하거나 야단치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는지 분노하는지 알지 못한다. 안다고 해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늘 신경 쓰며 살지 않는다. 나만 그 사람 때문에 감정에 매여 내 삶을 못 산다. 결국 분노와 화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다. 보통 화가 나면 1차 감정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분석해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에 집중하며 화를 증폭시킨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 화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 상대방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2차 감정이 새로 발생한다. 화난 감정을 다스려지지 않고 부정적 감정의 짐만 새로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난 감정이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화를 다루기가 수월해진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주고 표현해주면 화가 훨씬 가라앉는다. 일단 화가 가라앉으면 왜 화가 났는지, 어디서 내 외로움이나 두려움, 수치심이 건드려졌는지 곰곰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화는 화로 끝나게 된다. 불안과 두려움 같은 2차적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최초의 감정, 불안. 모든 인간에게는 불안감이 있다.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먹고 살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불안감의 근원에 대해 프로이트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엄마로부터 분리될 때 불안을 경험하며 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는 엄마와 떨어지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와 다시 일체감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엄마의 몸은 떨어졌지만 자신과 엄마는 하나라는 착각, 즉 환상, 판타지를 갖는다. 배고프면 엄마가 알아서 먹여주고 똥을 싸면 치워주고 졸리면 재워주고 울기만 하면 안아준다. 아기는 엄마와의 경계선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엄마와 자신은 하나라는 아기의 환상은 충족되고 아기는 특별한 사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전능의 환상을 갖게 된다. 이것이 자기애의 느낌이다. 자기애란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자기 사랑의 감정이다. 건강한 자기애의 형성은 건강한 성격의 기초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 기본적 신뢰를 갖는다. 안정적 애착이 잘 형성되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이렇게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면 아이는 혼자 있어도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살만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등의 느낌을 갖는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게 해준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와 안정된 유대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할 수 없다. 이를 불안정 애착이라 한다. 채워지지 않는 자기애의 느낌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사랑받으려 하고 소속되려고 애쓴다. 불안이 삶을 지배하고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안정된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게 된다. 부정적 감정의 근원, 수치심.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갖지 못한 아이는 마음속 깊이 자기애적 상처가 생긴다. 엄마와 분리돼 불안한 아이는 다시 엄마와 하나 돼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엄마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환상적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엄마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한다. 배가 고파 계속 우는데도 엄마가 거들떠도 안 보고 안아달라고 보채는데 무시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이 생긴다. 이렇게 인생의 초기에 발생한 수치심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수치심은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민감해지도록 만든다. 엄마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지배당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 엄마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수치심은 아이들로 하여금 타인 지향성이 생기게 된다. 타인 지향성을 가진 아이는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지지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이런 삶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타인 지향성을 갖고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며 살게 된다. 타인 지향성의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에 예민하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자신이 못난 것 같고 실패하면 자신이 괜찮은 것 같다. 즉, 비교에 의한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긴다.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쟁을 하면 사람들 간의 정서적 만남이 어려워진다. 정서적 안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받아들여줄 때 경험된다. 경쟁은 상대방을 누르고 이겨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피상적이 되고 피상적 관계는 공허함, 즉 외로움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겨도 허전하고 져도 허전하다. 이렇게 자신을 잃고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은 모두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수치심 때문이다. 수치심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형적 삶을 살게 된다. 지금까지 부정적 감정의 근원, 수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감정, 불안에 대해 살펴보았고, 내 감정은 나의 것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내 안의 감정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내 안에 뭔가를 건드렸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나에게 생긴 감정은 내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치 내 감정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큰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재 겪고 있는 감정은 내 감정입니다. 내가 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